기다리고 기다리던 FOMC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예상에 적중을 하긴 했지만은 시장의 반응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았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가 가능하죠. 자, 오래간만에 진짜 FOMC 제가 라이브로 잠 안 자고 지켜봤는데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되겠네요. FOMC 성명서부터 보시죠. FOMC 성명서 이 보도자료로 그냥 바로 보실까요? 먼저 이 오프닝 부분에 지난 10월 FOMC 이후 태풍 샌디의 영향을 제외한다면 미 경제 활동과 고용 상황은 역시 마더리 페이스로 점진적인 꾸준한 개선 추세를 이어왔다라고 판단을 한다. 근데 이번에 또 역시 또 실업률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실업률을 얘기한 걸로 봐서 뭐가 나오겠구나 여기서 짐작을 대부분 했었죠. 그 다음에 이 이면을 보면은 가계의 소비는 꾸준한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기업들의 고정 투자가 이게 문제다. 이게 둔화되고 있는 정황이 있다. 기업 고정 투자에 여기 뭐 고용이고 뭐고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율은 뭐 한동안 연준 목표치인 2%대를 넘지 않을 것이 거의 뭐 확실시 되고 있다. 자, 보시는 대로 실업률 여전히 높다. 인플레이션 걱정 없다. 이제 뭐가 나올지 대충 기대가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연준이 위와 같은 상황을 감안해서 올 연말 종료를 앞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대체할 추가 양적 완화를 이번에 공개를 한다. 이렇게 금액도 쭉 명시가 되고 있고요. 예상을 벗어나지 않은 월 450억 달러. 뭐 이 얘기는 오늘 아주 뭐 하루 온종일 들어보실 테니까요. 숫자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은 또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뭐 사실상 간접적인 양적 완화라고 볼 수 있는 현행 제로금리를 연장하는 데 있어서 이번에는 특징적인 게 뭐 2015년 뭐 이런 게 아니라 여기 보시는 대로 색다른 기준을 설정을 했습니다. 바로 실업률은 현재 7% 후반대에 지금 놓여 있는데 이게 6.5%까지 떨어지기 전에는 계속 현행 제로금리를 유지할 것이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율은 특정 시점에서 향후 2년 내에 연준 관리 목표치인 2%에서 0.5% 이상 상승할 전망이 나오지 않는 이상의 현행 제로금리를 계속 유지한다. 이것이 골자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미 증시가 막판에 힘이 빠져버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버냉키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이 내용 중간에 우리가 또 듣기 싫은 단어가 하나 등장을 했기 때문인데요. 제가 라이브로 보면서 정리해놓은 핵심 질의응답 시간대별로 나눠서 보시죠. 먼저 오후 2시 15분에 FOMC 성명서 공개, 그리고 곧바로 기자회견이 열렸는데 버냉키 연준 의장은 이 FOMC 성명서 내용을 본인이 직접 브리핑을 한 다음에 바로 2시 18분에 이번 FOMC 핵심 내용이었던 매월 450억 달러의 추가 양적 완화를 한다는 사실과 이게 또 부가적으로 금리 결정에 있어서 뭐 캘린더 베이스라는 표현을 썼던가요? 하여튼 달력을 보지 않고 이제는 실업률과 고용 상황을 보고 통화 정책을 끌고 갈 생각이다. 아주 현실만 보겠다. 이렇게 내용을 공개했죠. 그리고 QE4 역시 기한은 정하지 않겠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 이후에 기자들의 이 질의응답이 시작되고 나서 2시 34분경에 한 기자가 지금 재정절벽 때문에 연준의 경기 진단과 전망이 좀 어렵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하자 버냉키는 당연히 재정절벽이 지금 미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특히 기업들의 고용에 있어서는 매우 그렇다라고 답변을 했고 이때부터 갑자기 시장이 재정절벽을 떠올리면서 뭔가 좀 꺼림직한 기운이 감지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러다가 2시 39분에 다른 기자가 만약에 재정절벽 협상이가 완전히 깨지고 파행으로 갈 경우에 연준은 여기서 추가 양적 완화를 더 하든가 아니면 어떤 대책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버냉키 연준 의장의 답변이 당연히 어떤 일이 일어나든 연준은 여기에 대처를 하려고 노력은 해보겠지만 재정절벽 협상 깨지면은 이 여파는 도저히 연준이 커버하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재료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이때부터 시장에는 대량 매도세가 유입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럼 S&P 500 지수 데일리 그래프 보시면은 뭐 뚜렷하게 확인이 될 텐데요. S&P 500 지수는 일단 기대감에 오늘 장 중반까지는 좋았고 FOMC 성명서 발표되기 전에 일종 최고점을 찍었지만 지금 보시는 대로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는 구간이 이때가 바로 지금 보신 2시 39분부터 이렇게 대량 매도세가 쏟아졌고 S&P 500 지수는 겨우 그래도 다시 말하면은 보합권에서 마감에 성공했지만 나스닥은 그렇지는 못했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재정 절벽이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같은 날 의회에서 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겠죠. CBS 뉴스 보시죠. 우리나라에 뭐 광복절 특사가 있다면은 미국도 대표적인 명절 크리스마스에 이 재정절벽 협상 선물을 주고 싶다라는 이런 의지가 있을 거고, 오바마 대통령도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당연히 그럼 반대편 공화당 입장에서는 좀 긴장이 될 것 같죠. 왜냐면 이 크리스마스를 오바마가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이걸 넘기면 다 공화당 때문이라고 또 자기들한테 화살이 날라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특단의 조치를 공개했는데, 존 베이너 하원 대변인 겸 공화당 원내대표는 크리스마스에 어디 놀러 가거나 약속 잡지 말아라. 12월 24일부터 1월 1일까지 비상대기하고 당직 근무를 각오하라라고 공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뭐 좀 때가 때이니만큼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할 수도 있지만, 미국 사람들은요, 추수감사절하고 크리스마스 때 가족들이랑 무조건 보내는 게 당연하고, 또 이럴 때 일하라 그러면 막 진짜 큰일 나는 줄 아는 사람들인데, 이거는 진짜 특단의 조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결과는 어떨지 아직까지는 안갯속입니다. 자, 다음 내용 보시죠. 소문회사도 뉴스에 팔았다고요? 뭐 이거 잘 알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컬럼 내용을 하나 읽어보시죠.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합니다. 뭐 비록 시장에 충분히 반영이 됐고 예상이 됐던 결과고 금액도 그렇고 하지만, 그래도 이론적으로는요, 이 세상에 없던 돈이 매월 850억 달러씩이나 새로 쏟아져 나와서 시중에 돌아다니게 된다는 건데, 시장의 반응은 그야말로 뜨뜻미지근했다. 그래서 버냉키 효과가 왜 없을까? 잠깐 그래프를 보시면은요, 지난 QE1, 그 다음에 QE2 때와는 달리 이번에 이 시장 반응은 이전과 같지가 않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전문가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스트래티거스 리서치 파트너스 측의 의견인데요. 지난 QE3와 마찬가지로 이번 QE4는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수익이 다소 둔화될 것을 감안해야 된다. 그 이유는 연준이 매입하는 국채 중 단기채의 경우 지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효과로 금리 인하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어서 양적 완화 자금이 자꾸 이 안전자산인 국채, 뭐 단기 국채 쪽으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 있다. 그래서 위험 자산에 대한 아주 뚜렷한 혜택은 이번에는 약간 둔화될 것으로 각오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자, 오늘 우리나라 만기일도 있고 기준금리 결정도 있고 여러 가지 이벤트가 많은 날인데, MSCI 한국지수 보시죠. 뭐 그래도 상승분을 지켜냈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보시는 대로 미 대통령 선거 끝나고 시장이 좀 내려앉으면서 오히려 우리나라에는 외국인 매수세가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을 했고, 보시는 대로 61.83은 외국인들이 2000선을 넘어가는 걸 지금 거의 기정사실로 하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딱 두 가지 주의하셔야 됩니다. 양적 완화 진짜 나왔으니까 달러 약세에 반응하게 될 우리 환율 하락 얼만큼 되는지 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오늘 만기일 외국인 동향, 그동안 뭐 선현물 계속해서 큰 폭으로 매수했기 때문에 오늘 약간 차익 실현에 나설 수는 있지만, 중기 관점으로 외국인 저렇게 2000선 넘어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큰 이변은 일단 없을 것으로, 하지만 단기 차익 실현 정도는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목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 나오는 여기까지였습니다.